네, 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동차 분야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2612의 기능 안전 관련된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기능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 시험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기능 안전 및 기능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결함주입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런 결함주입 시험을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인 폴트 인젝션 테스터라는 도구, 그 도구의 데모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오늘 결함주입 시험을 얘기하기 전에 기능 안전이라는 개념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안전이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전자 시스템, 그러니까 주로 MCU와 소프트웨어가 뭉쳐서 동작하는 시스템들의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위험 수준을 위험 수준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액티브한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IEC 61508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분야별로 여러 가지 표준들을 만들어져 있는데요. 항공 분야의 262, DO178, 자동차 분야에서는 IS 2626이라는 표준으로 만들어져서 산업 표준에서 그런 것들 달성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제조자 책임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어떤 자동차의 기능 결함이 생겼을 때 제조 과정에서 그 저의 기술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제조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26262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전과 기능 안전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안전과 기능 안전의 가장 큰 차이는 능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이 달성되는가 아니면 수동적인 시스템에 달성되는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동적 시스템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결합하는 볼트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가 더 안전한 상태가 되는데, 그 볼트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나머지 볼트가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어떤 구조물이 깨지거나 하는 걸 막는다라는 것들이 전통적인 안전의 개념이라면은, 펑셔널 세이프티는 로직에 의해서 센싱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기능을 낮추든지 안전한 상태로 보내는 어떤 기능에 의해서 안전을 달성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 요구사항은 기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원 감소 대책, 그러니까 위험이 해정에서 이것들을 안전한 상태로 끌어나가는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위험 요인 분석,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심각도, 통제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실이라고 하는 무결성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부품별로 어떤 부품은 ACL-A에 해당하는 낮은 무결성 등급이 요구되고, 어떤 부품은 좀 더 높은 등급이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개발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것들은 기술적 안전 요구사항으로 상세화돼서 그 시스템이 구현해야 될 기능으로서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면요. 그 밑에 그림에 여러 가지 자동차 시스템의 그 부품들이, 모듈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ACL A, 그러니까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포테인먼트나 헤드 유닛 같은 거, 이거는 사실 고장 나더라도 불편할 뿐이지 운전자의 안전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요소들은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반대편 ACD 등급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는 사고가 나면 바로 인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 ADAS 시스템,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게 완전 기계 시스템이었지만 최근에는 파워 스티어링이 모터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동작이 이상해져서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하는 것들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높은 등급의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예전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전기전자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유압식의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회생제동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면서 저런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전기전자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은 뭐 브레이크 갑자기 무거워져서 동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무결성 등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에어백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무결성 등급이 높은 게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다양한 무결성 등급을 요구하기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좀 불편할 뿐이지 사고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대부분의 제어기들은 어실 B등급 이상의 무결성 등급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능안전 요구사항들이 도출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을 구현하게 되는데 구현된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잘 동작하는가라는 거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하는 것을 결함주입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주입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보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은 초기에는 안전한 상태, 녹색으로 표시되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러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 에러 상태에서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동작해서 다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잘 동작한다. 기능안전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게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일러로 이어져서 실제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 내지는 기능안전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함주입 시험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테스트들, 뭐 시스템의 기능 시험이나 유닛 테스트 같은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은 다른 테스트들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함주입 시험들은 어떤 요소가 고장이 나는 상황이 돼야지 비로소 동작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함 상태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디버거를 써서 결함을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단선을 시키거나 그 선에다가 다른 신호를 넣거나 해서 인위적인 결함을 주입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른 테스트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시험이어서 실제 결함 주입 시험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분야 26262 표준에서는 아까 어실 B등급 이상에서는 필수적으로 하는 하이리 리코멘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필수적으로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능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들에게는 공통의 고민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함주입 시험의 분류를 좀 해보면요. 크게는 하드웨어적인 결함주입,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주입, 모델 기반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모델 기반의 결함주입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드웨어적인 결함주입은 그 접촉 기반의 그러니까 선을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결함주입의 방식이 있고 선을 연결하지 않고 결함을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PS 같은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 검증 대상 제어기에다가 이상한 결함 신호를 넣어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는 시험이 되겠고요. 그 접촉 없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상황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데요. 방사선이나 강한 전자파 같은 걸 조사해서 그 칩의 이상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결함 상황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런 테스트는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험의 조건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에 소프트웨어를 유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 뭐 위성 같은 특수한 목적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결함주입 시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주입 시험 방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런타임, 그러니까 제어기 동작하는 상황에서 결함을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도구인 폴트 인젝션 테스터를 통한 방법, 그리고 디버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런타임 결함 주입에 해당하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전체 그 페일세이프 메커니즘 전체 시스템을 놓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좀 다른 방법으로는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결함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소스 코드 수정을 한다라면은 어떤 결함이든지 주입할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은 실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빌드를 해야 되고 제어기에 올리는 과정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의 결함 주입 시험은 시뮬링크로 보통 많이 개발을 하시니까 시뮬링크에 별도로 결함 주입 모델들을 구성해서 결함 사항을 만들어내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촉식 하드웨어 결함 주입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접촉이라는 거는 이 제어기와 뭐 센서, 모터 같은 거 연결된데 그 선 연결을 직접 하게 된다라는 걸 접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핀에다가 신호를 넣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선을 끊어서 단선 상황을 만들거나 하는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 안전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하드웨어적인 결함 주입 시험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면에 이걸로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들, 소프트웨어적인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을 이런 하드웨어적인 결함 주입으로는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함 주입의 목적에 따라서 하드웨어 결함 주입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힐스 같은 장비들, 외부적인 장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비 도입의 초기 구축 비용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의 런타임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 방식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결함 주입 시험 대상에다가 결함 주입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해서 결함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디버거를 통해서 직접 뭐 메모리 레지스터 값을 바꿔서 결함 주입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방식은 런타임이라는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타겟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타겟 상태를 바꿔서 결함을 주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까 하드웨어 결함 주입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었던 소프트웨어 내부 로직에 대한 결함 주입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어려운 점은 일반적인 디버거를 가지고 사실 이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디버거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와치독 타이머가 걸리기 때문에 타겟에 어떤 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서 와치독을 풀고 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실행 흐름에 중단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런타임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컴파일 타임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소스 코드 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정 코드를 추가해서 원래 코드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함수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고요.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함수들, 나머지 시스템들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테스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베디드 개발을 해보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소스 코드를 바꾸고 제어기까지 올리는 것들 사이에 뭐 컴파일 과정이나 롬 다운로드 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테스트를 이걸로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함수 레벨의 예외 사항 테스트 수준에서 이 컴파일 타임 결함 주입 기법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기반 결함 주입 시험 방식인데요.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검증 대상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결함을 주입할 수 있는 외부적인 그 결함을 생성하는 모듈 그리고 결함 주입한 이후의 결과들을 모니터링하는 모델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결함 주입 시험을 하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래 개발해야 되는 모델 이외에 결함 주입을 위한 다른 모델들까지도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는 개발상의 오버헤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델 단위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이 시스템 전체 기능으로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검증 대상 모델의 규모가 커져서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기능 안전이라는 개념과 결함 주입 시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 기능 안전의 관점에서 많이 테스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요구되는 기능 요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하는가 여기서 표현으로는 세이프티 인테그리티를 테스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개별 소프트웨어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능 안전 요구 사항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이
만족되는지를 보는 페일세이프 메커니즘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검증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결함주의 시험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기능 안전 기능들의 메커니즘의 검증들이 같이 검증돼야지 소프트웨어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방식들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만을 써서 결함주의 시험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일세이프 결함주의 방식들이 조합돼서 테스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함주의 시험에 대한 그 개요와 결함주의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 안전 및 결함 주입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미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Fault Injection Test라는 주제로 제어 기능 안전팀 이정호 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호 팀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테크 이정호라고 합니다. 화면. 저는 폴트 인젝션 테스터의 저희 개발하고 있는 도구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인젝션 테스터는 결함 주입 테스트 케이스의 생성 기능, 그리고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결함 주입 시험 자동화 도구고요. 앞서 연구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스의 탐침 없이 실행 시간에 결함을 주입할 수 있는 런타임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 방식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의 그 기능 안전 표준의 가장 높은 안전 무결성 등급의 기능까지 검증할 수 있는 기능 안전 표준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네, 지원 결함 유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도구에서 지원하는 결함 유형들이 있고, 각 결함 유형에 주입 방법들이 이렇게 맵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입 방법들을 지금 모두 좀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잠시 후에 이제 데모를 통해서 몇 가지 결함 주입 방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함 유형들의 리스팅은 ISO 26162, 그 다음에 오토사의 그 기능안전 측정법이라는 문서에 나온 결함 유형들을 리스팅한 건데요. 이런 결함 유형들이 소프트웨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위험원이 될 수 있으니 기능 안전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서를 근거로 저희가 리스팅을 하였습니다. 또 이 위의 결함 유형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적인 결함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결함 유형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결함 주입 테스트 케이스는 주입 결함 설정 단계, 그리고 요구사항 만족 조건 설정 단계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주입 결함 설정 단계에서는 어떤 시험의 선행 조건을 만들기 위한 커맨드를 날리기 위한 그런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주입할 결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함의 설정은 결함 유형, 주입 방법, 주입 대상, 주입 조건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결함들을 2가지 이상 조합해서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구사항 만족 조건 설정 단계에서는 이런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 기대되는 조건들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요. 기능 안전의 그 2가지 목표, 그러니까 결함을 제대로 디텍트 했느냐, 그리고 디텍트한 결함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를 했느냐 라는 조건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시간 제약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실행은 간단히 보면 저희 도구인 FIT 결함주의 포스트와 그다음에 타겟에 이제 탑재되는 결함주의 라이브러리 사이 인터페이스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디버거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험의 선행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연동 시스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결함주의 테스트 케이스가 외부 연동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선행 조건의 실행 요청을 날리고 그럼 외부 연동 시스템이 제어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함주의 포스트가 타겟에 결함주의 제어 명령을 날리게 되고요. 결함주의 라이브러리가 결함을 주입한 후에 그다음에 호스트는 이런 타겟이 결함 검출이나 복구의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다수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 조건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저희 시험의 과정이고요. 네. 지금까지 결함주입 시험 도구 소개를 마무리했고요. 바쁜 시간 내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 안전 및 결함 주입 시험 폴트 인젝션 테스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민성 소장과 이정우 팀장을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정상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C 등급으로 결정된 시스템 모델도 컴포넌트로 각각 나누어 구분 정의하면 위험 등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렇게 적용 테스트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어실 등급은 그 설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가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컴포넌트가 맞는 기능이 뭔가로 결정이 되는데요. 분리한다고 해서 어실 등급을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누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단순한 기능만 갖고 있는 건 어실 등급이 낮아지겠지만, 어실 리프트라고 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은 가장 높은 등급에 준해서 어실 등급에 맞춘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게 되더라도 연계를 끊을 수는 없어서 결국은 원래 그 기능이 담당하는 어실 레벨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로 힐 테스트 환경이 기구축 운영 중일 경우 테스트 환경에 따른 FIT 적용 방법이 서로 상이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힐이나 C를 예로 들면은 C를 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센서 값의 이상을 모사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런타임 방식의 결함 주입을 하게 될 거고요. 힐 방식일 때는 실제 센서 신호를 바꿔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거니까 동일한 센서 값 이상이라는 걸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태영님의 질문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결함에 대해서만 시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함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결함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함은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버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듈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결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버그가 있으니까 버그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단위 기능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나머지 시스템이 안전한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결함 주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결함을 주입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특정 모듈을 그 이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결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동차 분야에서 결함 주입을 추천하신다고 하신 질문은 자동차 분야에서 추천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2626이라는 기능 안전 표준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안에는 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은 이런 것들을 결함이 이런 종류가 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한진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도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ML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증 방법이나 사례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능 검증은 오늘 설명드린 그 결함주입 시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결함주입 시험에 해당하는 악의 시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그 인지로직에 있을 수 없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시동 표지판 같은 것들을 이상하게 조작해서 입력을 넣거나 하는 실험들이 자율주행차에서 결함주입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종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원 디버거 및 지원 가능 MCU 종류 등 제한 부분이 있는지요? 결함주입 방법의 검증의 경우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디버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스 30이랑 그다음에 코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장이 좀 용이하도록 지금 도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 MCU 같은 경우도 지금 기지원하고 있는 아키텍처는 트라이코어, 그 다음에 ARM, MPC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임태영님의 질문입니다. 그 데모로 설명해 주신 제품은 자동차 분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다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거나 범용적인 도구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현황이랑 원론적인 걸 두 가지 나눠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데모 드린 것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에 오색 OS에 맞춰져서 지금 도구의 결함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함주입 시험이라는 것은 자동차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의료나 위성 같은 데도 적용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주입 시험이나 기능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 관련해서는 따로 그 견적 문의를 주시면은 정확한 그 파악을 하고 견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호상님의 질문입니다. 오류 주입 시험 유형은 제조사에서 작성하여 주입 시험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별 오류 유형이 FIT에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질문 주신 게 테스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걸 것 같긴 한데요.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그 검증 서비스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안전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고객이 그것을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형화된 그 풀셋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타겟의 기능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임태영님의 질문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 단일 요인보다는 복합 요인의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여러 컴포넌트 또는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분산되어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복잡한 결함 같은 경우도 결함주입 테스팅이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네, 제약은 없고요. 여러 요소에 동시에 결함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라는 게 여러 결함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테스트를 의도하시는 거라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상무님의 질문입니다. 컴퓨팅의 지연 시간, 대역폭 및 처리 속도 문제 외에 태스크 간 수행 동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 가능한지요?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 부분은 결함주입 시험에서 다루기보다는 보통 타이밍 검증 도구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거든요. 저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프로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타이밍 분석을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모니터링 도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Q&A는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신청 메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설문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고급 방짤 요기 수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슈어소프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